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어? 감기 기운이 전혀 티 안 있어가지고 납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박정호에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예. 돌아보면서 자주 나왔던 개념 중 하나가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네. 좀 반가웠는데요. 네. 우선 정의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안보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좀 딱 축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안보라고 하면요.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예. 원하는 양만큼. 네. 오늘 이 주제를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시작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 관세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지금 환율에 대한 환율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환율과 관련된 개입이나 조정들도 슬슬 시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치가 이제 아마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네.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패권 분쟁도 네. 제일 첫 단추는 에너지 안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 원래 첫 단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미상관식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네. 불렀습니까? 옛날에 예. 그 문학 작품에서 수미상관. 맞습니까? 네. 예, 그런 형태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 또 다시 에너지로 끝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 예. 일단 이 에너지 문제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석유와 같은 또는 석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계는 갑자기 더 공급하고 싶다고 단기간에 뭐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전망치들에 의거해서 더 광산을 개발할지 시추 구멍을 더 뚫을지 이런 걸 조율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5개가 있는데요. 네.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IEA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EIA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이 오펙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 회사인데 가장 그 정유사 중에서 명망 있다고 해야 될지 규모감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BP하고 엑선모빌 네. 이 5개 기관입니다. 이 5개 기관과 회사가 전망을 하는데 전부 틀린 게 있어요. 뭐냐? 2000년대 들어서 네. 이렇게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줄은 아무 기관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 네. 예상이 됩니다. 뭔지. 예, 감오시죠. AI 2000년대 들어서요. 2000년대 들어서 2020년대 들어서 말고 2000년대 이후 놀라운 성장률을 구가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이요. 중국이죠. 아, 중국이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그렇죠. 끌어다 쓰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네. 중국이 진짜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중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됐었고 예. 탄소 배출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무슨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같은 석유 수급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유발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다 중국 때문이고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하니까 중국 옆에 있는 국가들, 근접에 있는 국가들도 산업 생태계상 일부 역할을 담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돈 번 그 부호들이 네. 인근 관광도 올 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 전반의 경제 성장률이 폭등했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도 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다 보니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부터 중국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네. 이렇게 자신이 온갖 에너지를 다 끌어 쓰다 보니까 슬슬 이러다가 우리가 에너지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경제도 가동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인구 부양력도 떨어지고 야 이거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을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중국 지금부터 누르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안 되겠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뭐라 할까요? 자신감도 있었죠. 중국몽. 우리 중국인의 꿈을 실현해 보자. 예.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국가들과 관계 설정을 공고히 하고 예. 에너지를 또 수월하게 사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 그래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로만 석유 사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도 결제하는 거 해보자. 네. 그 다음에 그런 시도가 있었죠. 예.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 예전에 구소련 위성 국가들 무슨 스탄 국가들 잔뜩 있잖아요. 그 국가들하고 1대1로 사업해서 예. 파이프라인으로 그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중국까지 직접 가져오는 그런 행보를 하기 위해 네. 굉장히 그들 국가에게 친중 성향을 높여놓는다든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대표적인 산유국들 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게 엄청난 중국색을 점점 강요하기 시작한다든가. 그러니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 예. 뭐야? 제가 왜 이렇게 바깥으로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꽤 행사하고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중국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우려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게다가 결정타가 있어요. 미국의 가장 친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이 중국은 호주로부터 나름대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호주의 특정 항구를 마치 홍콩처럼 100년 가까이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이러니 이제 슬슬 이거는 수위가 너무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불협화음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국가들은요.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영역이 겹치기 시작한 거예요. 닿기 시작하고 네. 또 교집합이 생기기 예.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데 결판을 냅시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와, 이 역사를 짚어주신 느낌인데. 근데 산유국과의 직접 소통 그리고 스탄 국가들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 네. 호주에 뭐 항구를 하나 이제 임대하듯이 네.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지금 먹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렇죠. 오. 사실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예. 중국 경제가 물론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꾸준히 성장해 왔잖아요. 예. 이 에너지 그것은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수급받아 오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2000년 이후 진행됐던 모든 전쟁은 처음 그 전쟁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해킹이에요. 근데 해킹을 통해서 뭘 제일 먼저 차단하는 행보를 하냐 하면 전력망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전기 끊어놓는 게 가장 치명상이에요. 그럼요. 예. 병원도 가동이 안 되죠. 군 시설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되겠죠. 이 전력 끊는 게 가장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통해서 전력망을 교란시키는 게 먼저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미중 패권이 본격적으로 아주 전투적이거나 서로 간에 공격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분명 에너지 수급 체계부터 건드릴 게 뻔하거든요. 상대방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에너지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게 하고. 아유. 그럴까봐 중국이 1대1로 하고 관계 설정을 먼저 다양한 국가와 돈독했는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겠다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원유의 7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주요 공급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두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도입해 오는데 만약에 이 두 국가 중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그럼요. 네. 석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라크, UAE, 앙골라,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석유 수입 다변화를 이제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자국 내 석탄 생산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 전력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감당이 안 되니까 석탄을 또 계속해서 많이 써요. 석탄의 에너지 의존 비중은 약해지는데 예. 절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절대적인 양은 늘어난다. 맞아요. 이게 화력 발전을 위한 석탄 생산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2024년도가 석탄 생산의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죠. 예. 그래서 비중은 낮지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 석탄 생산만 가지고도 또 안 돼서 중국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몽골에서 석탄을 또 대거 수입해 와요. 예. 그다음에 이 석탄만 가지고도 또 이제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천연가스를 또 수입해 오는데 중국도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스촨성 근처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네. 이걸로 난방하고 자동차 연료, 산업용 천연가스 일부 쓰는데 이걸로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주하고 관계가 악화됐긴 했지만 호주에게 LNG 통해서 천연가스 대거 수입해 오고요.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로부터 또 LNG선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탄 국가로부터 가스관을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미얀마와 가스관을 건립해서 미얀마산 천연가스 수입해 오고 있고요. 예. 다양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해외에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럼 너무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선택한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늘리자. 이걸 선택해서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여기에 대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 전력 생산의 50% 가까이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구축했어요. 예.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비를 구축했다고 했지 전력을 그걸로 공급받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풀리 가동하면 50%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50%까지 가동이 가능한 양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동은 안 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 50% 안에는 예. 원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분류하는 것 안에 원전을 넣은 예. 건데 현재 102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 중인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2030년이 넘어가면 미국, 유럽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전 발전 설비를 갖춘 국가가 또 돼버립니다. 예. 이렇게 정말 다각적으로 에너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누구로부터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중국의 산업 정책과 안보 정책의 영순위 과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일부러 끼어들지 않았는데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에너지 수급망을 다변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너지 안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50% 넘게 이제 가동할 수준까지 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중국은 어쨌든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를 어떤 지점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AI가 예. 생각나요. AI로 인해서 곧 뭐 전력의 소비량이 2배가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중국과 유사합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대비해 왔어요. 네. 한국 경제도 여기까지 성장해야 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필요한 석유나 각종 에너지원을 제때 수급받아서 전기 안 끊기고 산업
공장들 가동할 수 있었고 이랬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후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특히 2차 오일 쇼크 때 야, 이게 국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의미 있는 그 수준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한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했던 게 전략 비축률을 우리가 충분히 구축하자. 이걸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이 IEA라는 곳에서 60일 정도 비축해 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60일이면 중동에서 그 끈적끈적한 원유 캐다가 그걸 중동 부둣가까지 싣고 와서 다시 그 해당 국가의 유조선에 그걸 탑재해서 해당 국가까지 또 우리로 따지면 부울경 지역이나 이런데 네. 여수나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네. 정제해서 주유소까지 배달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60일 걸려요. 그러니 그 60일 정도 분량이라는 건 갑자기 그쪽에서 오늘부터 배 안 뜬대요. 생산 중단한대요. 라고 소리가 들으면 그거부터 딱 이제 60일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계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60일만큼을 비축해 놓으라고 한 거를 지켜왔고요. 예. 그리고 이게 90일로 늘려라라는 또 국제사회 권고가 있어서 90일로 늘렸어요. 네. 그래서 90일만큼의 전략 비축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축률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건 돈이 들잖아요. 네. 초장비용이 예, 들고 그럼요. 그 비축할 설비도 구축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남해안 쪽에 주로 그리고 서산에 일부 비축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민간의 힘을 좀 빌립니다. 민간의 석유 정제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네. 니들도 한 달 정도 생산에 필요한 양 정도는 미리 가지고 있어. 이래서 정부가 비축한 거, 민간이 비축하는 걸 합쳐서 민관 혼합으로 90일분을 비축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로도 안심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돈이 자꾸 들어요. 석유를 미리 사놓고 그냥 안 쓰고 비축해 놓는다는 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꼼수 아닌 꼼수를 쓴 건데 네. 사다가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하는 형태로 바꾸자. 보유는 뭐냐면 내 게 아니잖아요. 예. 남의 것도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의 석유를 우리 남해안 쪽 이런 쪽에 일부 우리가 저장 관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럼 그 비용은 소유한 쪽에 비용을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동 지역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 본인들 땅 다른 데다가 거기 아닌 다른 데다가 우리 석유를 좀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네, 거고 네. 마침 또 거꾸로 제안도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축유로 가지고 있는 건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의 일부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외교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정말 큰 유사시가 터졌다. 네. 전 세계적인 세계대전이 터졌거나 3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예. 우리가 그 중동 국가들에게 먼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쓸게. 그렇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일정 부분 먼저 좀 씁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온 거예요. 머리를 잘 썼네요. 우리도 석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예. 했어요.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했던 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국가와의 외교적인 공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공급처 입장에서는 예. 갑자기 뭔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먼저 줘야 될 사람의 순번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번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고한 국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왔어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그다음에 UAE인데 네. UAE는 지금 우리 군인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 나름대로 공고하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 음. 물론 거기 원전 수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 파병을 약속한 것도 있죠. 그래서 아크 부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원전 수주하려고 보낸 것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우리는 방향이다. 군대를 서로 공유하는 국가들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공급받는 국가들을 다변화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천연가스는 카타르, 석유는 사우디, UAE 뭐 이렇게 여러 국가로 조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 중동 국가잖아. 중동 전반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산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비중을 크게 늘려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 다변화죠. 한쪽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져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더 많이 확보하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됐는데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아직은 미비하거든요. 네. 이 비중을 크게 늘려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서는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즐비한 유럽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쳐요.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네.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는다는 거에 한 가지 더 덕목이 추가되는데요. 아까 앞서서 일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너지 안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양만큼을 원하는 시점에 아주 그냥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 안보가 잘 구축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제 유럽도 옛날 유럽이 아니에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자꾸만 약해지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보호무역주의를 또 들고 나올 때 가장 나이스한 명분이 지구환경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은 탄소 배출 안 하는 에너지 수급 전환 체계로 벌써 성큼성큼 가버렸고 예. 그래서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는 비중이 90%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덴마크는 앞으로 탄소 배출해서 생산한 제품은 안 받아요. 우리 독일도 안 받아요. 네. 우리 노르웨이도 안 받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 국가에 수입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물건 조달받으려고 하는 거냐? 내국의 자국격 물건 써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통상 압박의 수단으로 친환경을 들먹들먹 거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에너지 잔뜩 소비해서 석유 잔뜩 떼서 원자력 잔뜩 가동해서 뭐 물건 생산해서 싸게 생산해서 판다? 이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탄소를 배출을 가능하나 안 하면서 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원전 말고도 추가로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쪽에 통상 압박이 들어와서 수입을 못하게끔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끔 되는 것과 네. 우리의 에너지 안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있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달러를 벌어야 우리가 필요한 석유를 다시 사올 수 있잖아요. 예.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외 의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수출에 목매는 국가가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수출 안 하면 우리 이 전기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어디서 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AI로 에너지 사용이 급증이 예상되니까 더 에너지 안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일부에서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미중 패권 전쟁의 시발점이 에너지 안보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국이 예상 밖으로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중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처절하게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중국 입장에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게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에너지 소비가 정말 급증할 걸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도 소비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보다 AI는 데이터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훨씬 빠르게, 그렇죠. 훨씬 많이 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 이 뒷감당은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추가적인 대안이 또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더 강력한 권한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참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또 에너지 대란 나기 직전이네. 그런데 앞으로의 에너지 수급 권한은 조금 더 강력한 뭐랄까요? 권한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미국은 2017년 경 이후부터는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돼버렸고요. 네. 셰일 혁명과 이 기타 어떤 기술적인 혁명 등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풀로 생산해서 네. 화석연료를 기반한 예. 에너지죠.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게 미국의 상황이에요. 아, 그 부분이요. 미국이 어쨌든 화석연료 회기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돌아서면서 네. 화석연료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면 다른 나라들이 특히 중국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오늘도 보아하니 각도가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이런 것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최대한 해볼게요.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씩 구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중동 국가들 지금 석유가 그래도 중요한 자원인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막 축구도 육성해보고 엔터테인먼트도 육성해보고 관광지도 육성하고 그런 나라들이 천지 아닙니까? 네. 그런 중동들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중국하고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해버리지 않나. 그렇죠. 자존심 상할 일이죠.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석유를 또는 천연가스를 풀리 생산하기 시작하면 네. 국제 유가를 중동 혼자서 좌지우지 못합니다. 음. 어찌 보면 미국이 결정하는 꼴이 더 많아져요. 훨씬 더 생산량을 많이 그쪽보다 맞습니다. 많이 한다면 네. 이미 아시아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동 비중을 줄이고 네. 미국산을 갖다 쓰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도 그렇고 예. 동남아시아 국가도 많아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석유가 중동의 전유물이 아닌 거잖아요. 야, 내가 중동보다 더 싸게 줄게, 내 거 써.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럽도 이제 러시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미국산 천연가스나 이걸 좀 갖다 쓰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한 번씩 볼게요. 만약에 요 근래처럼 미국이 국제 유가를 확 낮추는 인위적인 분위기를 조장했다. 바로 사우디는 재정 적자로 돌아섰어요. 지금 사우디가 재정 적자예요.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사우디 입장에선 누구 눈치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미국이죠. 가격을 그렇게 낮추지 말아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사우디에게 요구하겠죠. 너 그렇게 중국에게 값싸게 석유를 자꾸 주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중국에게 그렇게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 자꾸 공급할 거야? 그리고 중국산 그렇게 번 돈도 다시 중국산 물건도 사주는 거야? 네.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라는 거 이게 점점 친중 성향이 조금씩 높아갔던 구도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에너지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로 연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간단해요. 예전에는 러시아가 전체 수출의 60% 가까이가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을 수출해서 돈 번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게 이제 러시아만 쳐다보지 말고 북해산 유전 자꾸 의존도 높이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 미국 거 갖다 써라. 그리고 미국 거 더 많이 갖다 쓰는 것도 일부 하면서 그간 계속 전환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비중 높인 거. 이게 돼버리면 러시아도 이제 유럽에다가 예전만큼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 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그 큰 시설 투자 다 해놨는데 거기서 생산한 거 어디다 팔아야겠어요? 남은 국가가 중국이네요. 중국인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양만큼을 원활히 공급받는 게 미국 때문에 조금씩 쉬워지지 않는다면 예. 러시아만 쳐다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유럽에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야, 중국, 넌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넌 좀 나한테 좀 비싸게 사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형국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뭐 지금 아주 단순해서 제가 표현을 시킨 거지만 네. 그러면 또 중국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다닌 나라들이 어딥니까? 베트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이들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뭔가 중국산 물건을 수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을 비롯해서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원을 여러 가지 수급받는 주요 교두보들 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한 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이들 국가가 잘 지내야 되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또 말레이시아가 미국에게 지금 된소리를 당했거든요. 네. 그건 뭔가요? 관세 때문에요.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1등 교역국이 전부 미국이에요.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예. 근데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니 야, 미국에서 수출 못하면 우리 이걸로 또 뭘로 나라 살림하고 경제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많으니 또 이들 나라들 중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 바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동남아에서도 앞으로 말발이 안 설 가능성도 있고 중동도 그렇고 참 이게 에너지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중국을 엇박하는 구조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미국의 이 패권 유지에 대한 의도 네. 이런 것들이 에너지 안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러면 에너지 안보를 좀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잘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에너지 집중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탄소 집중도라는 거고 그다음에 석유 의존도 지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씩 풀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에너지 집중도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네. 그 GDP나 네. 인구를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그 GDP로 나누거나 아니면 인구로 나눠요. 그러니까 인구 한 사람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GDP를 1만큼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 구조인지 네. 이걸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에너지 집중도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효율 상태예요. 저효율. 그러니까 석유 왕창 가져다가 네. 그걸로 뭔가 생산해서 수출해서 또 석유를 왕창 사오는 그 구조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에너지 집중도를 우리가 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랑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 집중도가 그 수치로만 따지면 높은 수준이네요. 네, 우리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안 좋은 상황. 탄소 집중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 에너지를 이건 단위가 메가줄을 많이 씁니다. 네. 줄이 이제 에너지 단위잖아요. 줄이 에너지 단위예요. 맞아요. 여기서 줄은 1차 에너지들만 합산한 거예요. 2차 에너지는 말고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예요. 그러니까 메가줄을 분모로 놓고 네. 탄소 배출량을 분자로 놓는 거죠.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예.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안타깝게도 선진국인 우리도 선진국인데 참 이런 비유가 참 안 맞습니다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우리의 여타 경쟁 국가들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덜 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인도, 중국, 한국은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잘 달성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석유 의존 취약도는
그래도 이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비축량을 늘려놓는다든가 그리고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 이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또 갑 아닌 갑의 위치가 돼요. 원유를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원유 산유국들도 어디 정제 잘해주는 국가와 공짜게 대한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정제 기술은 좋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탑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제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제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석유에 대한 어떤 의존 취약도가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표상에서 우리가 네. 어느 쪽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에너지 집중하고 탄소 집중 이 두 개는 좀 뭐 제가 언뜻 들어도 뭐 보완이 빨리 필요한 보완을 거죠. 해야 되는 그런. 네. 그럼 아직은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좀 어쨌든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외 의존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좀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해왔던 게 원전인데 네. 또 원전만 가지고 있는 게 좀 뭐 불안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랄까요?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기보다는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술의 숙성도가 너무 높아져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조금 정치한 정책들이 나와서 지속적인 육성과 활용 방안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 하나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외교와도 맞물린 거라서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한테도 우리가 뭔가를 수급받는다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급받지 않았던 뭐 호주라든가 다른 국가에서도 더 많은 수급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걸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수급망을 다변화하면 다변화하는 할수록 우리가 그 규모의 경제가 깨지겠죠. 한 곳에서 대량으로 수급받으면 네, 네. 정제하는 그 뭐랄까요 파이프라인의 그 방식도 그 브렌트유에만 맞추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산 텍사스 중진류 비슷한 게 막 들어온대. 뭐 호주산 뭐가 또 온대.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석유화학 단지 전체를 다시 튜닝을 해놔야 돼요. 예, 예. 그러니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코스트가 올라갈 요소긴 하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걸 다변화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그거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원하는 시점에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곳들을 거치지 않고 가져와야 돼요. 예.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 해협. 여기에서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요. 그러니 이쪽 지역이 아닌 곳, 뭐 호주에서 직접 가져온다든가, 알래스카에서 가져온다든가, 미국에서 이렇게 뭐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루트가 있으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피해서 그쪽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종류의 다각화 그리고 수출국들과의 관계 유지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뭐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또 필요합니다. 공동 대응. 이것도 예. 좀 설명드리면요. 예.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확인한 게 있어요. 아, 유가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폭등할 수 있구나. 네. 이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단기 악재였어요. 분명. 물론 전체 리스크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단기 악재였는데 1차 오일 쇼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불 90센트 했던 이 유가가 12불까지 4배가 올랐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네. 뭐 10불 좀 넘었던 유가가 진짜 3개월 정도 만에 또 3배 좀 못 되는 숫자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원유 수급의 전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왜 자꾸 유가가 오를까요? 이게 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이에요. 예. 갑자기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넘어서 하나가 더 생긴 게 이제 석유는 가장 주요한 금융 투자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원유를 선물을 샀다든가 네.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금융 시장에서 단기 투기 자금이 전체 유가를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없앨 방법으로 생각한 게 모든 국가가 같은 행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 났대요. 자, 우리 지금 유가 또 폭등해서 경제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니 우리 다 깐부하기로 했던 국가들끼리 전략 비축류 전격 다 풀기로 발표합시다. 이러면 그 심적 요인이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한 국가만 그걸 하는 건 파급 효과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그냥 막 살려고 안달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사한 지역의 위치에서 저 브렌트유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는 호주로부터 에너지 수급을 의존하는 국가들은 어차피 공급처가 그쪽 지역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 이들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에 대한 명확한 어떤 대호 이걸 좀 더 공고히 해가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우리와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네.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뭐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좀 잘 개발하고 그쪽을 많이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좀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당장 앞서야 될 것은 우리의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이 협상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얘기하고 있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이쪽도 좀 궁금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로 한번 떠나보는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